11월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아들 준혼의 새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는 두 손 가득 채소와 고기가 담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손님들 곧 오신대요. 며느리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내외가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 만에 여는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주방 조리대 위에는 옥자 여사가 만들어 온 한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호두정과는 깨끗한 유리 그릇에 담겨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잡채랑 전도 좀 부탁드릴게요. 옥자 여사는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오후 2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두정과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손맛이 정말 최고거든요.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옥자 여사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와 수연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언제까지 사시려고 저러는 건지. 옥자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도 힘드실 텐데 요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긴 우리가 모실 형편도 아니고. 연금이나 받으시면 다행이지. 준호가 낮게 웃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보험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 겨우 2억을 만들었던 그때였습니다. 엄마, 나 결혼 못할 것 같아.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엄마는 일해서 벌 수 있어. 옥자 여사는 2억 전액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 돈으로 준호는 이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전세는 매매로 바뀌었습니다. 1시간 뒤 모든 설거지가 끝났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 옥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준 뒤 월세로 옮긴 지 15년째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에 싸온 호두정과 한 봉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정과처럼 자신의 존재도 무게로 측정되고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호두정과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짐이 아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결심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5년 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작성한 재산관리 위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김옥자 여사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였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봉투를 넣었습니다. 30분 뒤 시청 근처 건물 4층 정우진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하세요? 작년에 평생교육원에서 법률 강의했던 정우진입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명함 받아뒀습니다. 옥자 여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드님에게 재산관리 권한을 모두 위임하셨네요. 예. 5년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은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려는 겁니다. 옥자 여사는 천천히 집들이 날의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서류는 지금 당장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옥자 여사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쥔 손의 힘은 강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옥자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혼모 자립 시설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30분 뒤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옥자 여사는 가방 안에 서류 사본을 만졌습니다. 2장의 종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옥자 여사의 삶을 되찾아주는 문서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법적 독립은 첫걸음이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온 다음 날 옥자 여사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일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5년 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공동 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편해. 옥자 여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공동 명의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공동 명의자분께 동의를 받으셨나요? 아닙니다. 그럼 공동 명의자분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옥자 여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새 통장을 만들어서 이 돈을 옮기고 싶습니다. 10분 뒤 새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8천만 원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의도적으로 옛 통장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 통장에 보안 설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호두전과 다음 목적지는 휴대폰 대리점이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습니다. 30분 뒤 새 휴대폰 번호가 개통되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세 사람의 번호만 입력했습니다. 이웃 김 여사, 정우진 변호사, 손녀 하영이. 오후 5시쯤 옛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들 준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준호의 전화가 15통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은행에서 연락 왔는데 통장에서 돈 다 빼셨다면서요? 옥자 여사는 문자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새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손녀 하영이었습니다. 할머니 번호 저장했어요. 근데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 마. 할머니 보고 싶어요. 주말에 갈게요. 옥자 여사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전단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물리적 독립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옥자 여사는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보러 가도 되겠습니까? 통화를 마친 옥자 여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년을 살았던 월세 원룸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하나씩 꺼내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입던 옷은 버렸습니다. 남편의 넥타이도 버렸습니다. 옥자 여사는 과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옥자 여사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은 거실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주방 조리대를 만져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예. 계약하겠습니다. 전액 매매로는 안 됩니까? 매매요? 이 오피스텔은 1억 2천입니다. 가능합니다. 일주일 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사 전날 밤 옥자 여사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녀 하영이가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 당일 작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짐은 1시간 만에 실렸습니다. 새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주방에 섰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무슨 일이냐? 엄마, 문 좀 열어줘요. 얘기 좀 해요. 옥자 여사는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뒤에 며느리 수연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돈 다 빼고 번호 바꾸고 이사까지. 내 돈이고 내 전화고 내 인생이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날 말한 거 진심 아니었어요. 옥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다. 나도 알아. 그리고 괜찮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엄마, 돈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 일은 돈 때문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거다. 이제 돌아가거라. 두 사람은 결국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옥자 여사는 주방에 섰습니다. 호두전과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1시간 뒤 호두전과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전과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자 여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밤 9시 새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손녀 하영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이가 낡은 자전거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초콜릿 상자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영이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저도 엄마 아빠처럼 행동한 거 후회해요.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할머니 편이 될 거예요. 사랑해요. 옥자 여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다, 하영아. 옥자 여사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만든 호두전과를 꺼내 접시에 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옥자 여사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곳은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상속. 그것은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자존감과 평온이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옥자 여사의 오피스텔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하영이는 자전거를 타고 옥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옥자 여사는 하영이에게 호두전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호두는 이렇게 반으로 쪼개야 해. 너무 세게 치면 부서져. 네, 할머니. 지난 석 달 동안 옥자 여사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4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아들 준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저희 집으로 다시 오세요. 모시고 살게요. 옥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다. 나는 여기가 좋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준호야.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함께 살지는 않을 거다. 왜요? 나는 이제 내 삶을 살고 싶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김옥자로 살고 싶다. 너와 수연이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 인생을 살아라.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옥자 여사가 호두전과를 접시에 담아 내놓았습니다. 준호는 전과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다. 30분 뒤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끔 전화해도 될까요? 명절 때 연락해라. 준호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영이는 남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영아. 그날 저녁 하영이가 돌아간 뒤 옥자 여사는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옥자 여사는 호두전과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만들어온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맛은 달랐습니다. 옥자 여사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옥자 여사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만 행복하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서 아들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옥자 여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는 걸.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걸. 옥자 여사는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이 식탁에는 언제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에게만 열려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옥자 여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위한 상속. 그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자존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였습니다. 옥자 여사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71세 김옥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옥자 여사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